작년부터 힘들었던 일로 서로 공유를 하면서 잘 지내오다가 어느 날 뭔지 모르겠는데 저를 바라보는 눈빛도 다르고 행동이 많이 달라진 느낌을 받게 됐어요. 이게 구체적이지 않아서 이제 제가 뭐 어떻다 이렇다 얘기를 못 하겠지만 어쨌건 힘든 일을 공유하고 잘 지내오다가 상대방이 갑자기 거리를 두는 거라면 어 제가 이건 뭐 추리를 할 수밖에 없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. 하나는 둘 다 힘든 상황에서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나의 힘든 상황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니 어느 순간 자기는 힘들지 않게 됐을 때 내가 부족해 보이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둘 다 힘든 상황이어서 그런 것을 잘 공유하면서 지냈다면 이 사람이 자기의 이런 힘든 모습을 그 공유하는 대상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상황이 아니 그쵸. 그러니까 첫 번째가 어떻게 보면 내가 힘든 상황을 공유하는 게 필요가 없어진 상황에 가까운 거죠. 내가 힘든 상황을 공유할 필요도 없어졌고 그러다 보니 상대도 이제 그 사람은 아직도 힘들었는 상황이니까 부족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내가 말의 대화 상대가 느껴지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나 아니면 힘든 상황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자존심이 상했을지도 몰라요. 그 사람은 왜냐면 내가 어떤 힘든 얘기를 했을 때 저 사람이 자기 힘든 얘기를 했단 말이죠. 근데 그걸 내가 듣기엔 나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.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나는 뭐 운전면허에 6번 떨어졌어. 나는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멍청한지 모르겠어. 나는 이렇게 나는 이렇게 머리가 나쁘지라고 했는데 저 사람은 나는 평생 준비한 고시 때문에 지금 10년째 고시에 계속 떨어지고 있어. 이렇게 말한 거예요.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은 운전면허 6번 떨어져도 솔직히 인생에 있어서 큰 좌절 없거든요. 운전면허 없으면 그만이지.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. 근데 그 사람은 고시를 10년간 떨어졌어? 야, 그 사람이 더 힘들겠네. 더 힘든 얘기를 했네.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?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. 고시를 준비해? 그럼 똑똑한 새끼잖아. 똑똑한 사람이잖아. 나는 지금 운전면허도 떨어지는 지금 멍청한 애인데 지는 이런 고시 얘기를 해? 자존심이 생길 수도 있겠죠.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관점의 차이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만약 관계가 멀어졌다, 사이가 멀어졌다. 그러면 그러니까 알아낼 수는 없죠. 알아낼 방법이 없어요. 왜냐면 내가 그때 캐치를 못했다면 상대가 그걸 다시 말할 리는 없거든요. 그래서 이 저상대가 뭔가 이런 포인트들로 자존심 상해한 거. 방금 예시도 뭐 이렇게 꼭 100%막 적합하진 않아도 되게 그럴듯하죠. 운전면허를 6번 떨어졌다.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머리가 나쁜 게 아닌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고, 그래 나는 이거 고시를 10년간 떨어졌어. 나는 6번이 아니라 10년을 고생했다. 내 인생을 다 갈아 넣었는데도 결과를 못 얻었다라는 측면에서 위로를 하고 자기의 생활을 공유한 건데 운전면허 떨어진 사람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죠. 반대도 마찬가지예요. 나는 고시를 10년 했는데 인생을 갈았어.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지 했는데 얘는 야 나는 운전면허 6번 떨어졌어 이번에.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야 나 인생을 갈아넣었는데 지금 장난해? 이렇게 되는 거죠.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자기도 모르게 자존심을 긁어버린 이런 경우에 돌이킬 수가 없는 거고 아까 첫 번째로 이제 힘들었던 걸 공유를 하다가 한 사람이 괜찮아졌거나 아니면 이제 상대가 자꾸 힘든 거를 공유하니까 그것 때문에 지쳤거나 이제 어쨌건 상대를 바라보는 눈 자체가 달라진 거죠. 상황이 바뀌었으니까. 이것도 물론 나누려면 여러 가지로 나누지만 어쨌건 상대가 달라진 거. 이런 경우에도 돌이키기는 쉽지가 않을 가능성이 크죠. 왜냐면 더 이상 나는 그러니까 이게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거니까.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케이스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거고 두 번째 케이스는 자존심이 상했으니까 미운 사람이 된 거거든요. 이거를 이제 좀 생각해보면 구분이 가능하긴 한데 어쨌건 근데 둘 다 만약 그렇게 제가 어떻게 보면 너무 좀 극단적인 예시를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갑자기 이제 거리를 두려는 느낌이 온다면 뭐 돌이키기는 쉽지는 않습니다.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자존심을 긁은 상황에서 내가 그런 일이 있었어? 무슨 일이었어?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상대가 말할 리가 없어요. 아니야 라고 할 거예요. 왜냐면 그 말을 안 하는 이유는 그걸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말했을 때 너무 내가 그 쪼잔해 보여, 치졸해 보여. 그래서 그걸 말하기가 싫은 거고, 그리고 내가 자존심이 상했던 기억을 떠올리기도 싫은 거죠. 그리고 그때 그 상황이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아요. 왜냐면 그 순간에서 너무 이 마음이 상해버리니까 이 마음이 상했던 게 강력하게 나오면서 기억이 보통 왜곡되거든요. 그래서 그 상황의 기억이 정확히 나질 않아요. 그래서 그 상황에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말을 못해. 안 하는 것은
뭐 못하는 거든 뭐 어쨌건 말을 안 합니다. 안 할 거예요. 음. 어. 그래서 이제 어쨌건 그게 이제 자존심 상했을 때는 이런 케이스 절대 알아낼 수 없는 케이스고 이 사람이 힘든 상황이었다가 벗어났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힘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좀 지쳤거나 이럴 때면 다시 대화할 기회가 있으면 혹시라도 생길 수도 있거든요.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그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. 요즘 어떤 상황이야? 뭐 이런 얘기를 듣고 뭐 좀 나아졌어? 그래서 그때는 조금 다른 태도로 좀 밝은 태도로 대하는 게 좋겠죠? 약간 좀 뭐 유쾌한 태도 정도 막 농담치고 막 계속 웃고 이러진 말고 좀 편안한 정도로 해서 상대가 얘기를 좀 더 할 수 있게 해서 이 사람이 지금 상황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구나. 이 사람이 이래서 나랑 거리를 뒀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면 거기서부터는 또 전략이 세워지는 거죠. 이제 그런 식으로 그걸 좀 가늠해 볼 수는 있어요. 근데 이게 뭐 어쨌건 지금 명확한 어떤 상황이다 이런 이유를 알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좀 이 이상 구체적인 말을 좀 드리긴 좀 어렵네요. 근데 뭐 이 정도면 충분히 구체적으로 했죠. 뭐 너무 또 자화자찬하고